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오리진을 볼게요. 네오리진. 네오리진은 그 3월 5일자 내용을 보게 되면 코닉글로리라는 회사가 네오리진으로 상호 변경했다고 공시가 돼 있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네오리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코닉글로리 094860 그 코드 넘버죠. 회사 코드 넘버. 자, 그런데 네오리진이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닉글로리가. 이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부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름 많이 바꾸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네오리진을 보겠습니다. 아마 게임에서 할 거예요. 이 종목을 회원님께서 한번 봐달라. 이거 봐달라는 게 이제 황 대표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열심히 말씀해 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지극히 참고사항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리진. 일단 연봉을 보니까요. 연봉을 보니까 13,250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8년, 지금부터 한 10년, 한 13년 전쯤 되겠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이렇게 파동은 있었으나 이때 이탈하면서 이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다시피 그리고 작년에 반등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800원대 이 라인을 꺾기 시작했던 이 라인을 안착을 못하고 작년에 꼬리를 달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종가부터 시작했던 그 시작부터 올해는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전에 보게 되면 요 안에 이렇게 박스에 있었죠. 그게 이제 언제냐면 2013년서부터 2019년 때까지 이렇게 박스를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 저항대를 또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밀리고 이제 지지하장 경계했던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간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저항대를 뚫어서 밀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지대가 돼서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어서 올라갈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황 대표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 보이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가격대가 1,700원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것을 연봉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점 연봉을 통해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봉보다는 당연히 월봉이 봉이 12개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점을 한번 본다면 올라올 때 이렇게 꺾었던 자리, 그 자리가 한 3,800원대쯤 되죠. 이게 4,000원을 약간 넘어갔었는데 작년에 그죠? 여기서 꺾기 시작했던 즉 2010년께 10년 전에 꺾기 시작했던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 선을 안 깨려고 무작위 노력을 했었는데 깨면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모처럼 만에 이렇게 한 10년 만에 반등을 해서 올라갔는데 또 여기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봉보다는 주봉으로 보니까 좀 더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게 내용이. 자, 그러면 네오리진은 앞으로 이걸 넘어가서 지지를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주가가 성장을 하려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를 넘길 때는 어마어마한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갇혀 있는 시간대가 오래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밀려갖고 여기 와까지 밀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또 이 자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를 그렸던 부분이죠. 올라와서 부딪히고 올라서 부딪히고 올라서 부딪히다가 또 올라서 부딪히다가 작년에 넘어가서 안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눌림이 돼서 한번 갈 것이냐 하면 꺾을 것이냐 이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항대가 지지를 바뀌었으니까 지지하장 교체했다. 이런 데를 반등을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1,700원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 자리를 비록 극복을 못했지만 여기서부터 본 파동은 이렇게 계속 박스를 그리는 파동을 치다가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까지 주고 왔는데 다시 밀렸다는 것은 이 자리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꺾어서 이제 영원히 또 주가가 떨어질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월봉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파동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주봉을 보니까, 이 선이 이제 좀 뚜렷하게 보여져요. 왜냐면 내려오는 선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작년 9월서부터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그 다음에, 지지난달부터 이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계속, 고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원대를 보게 되면 여기도 지지하다가 또 교차를 또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다가요. 지지를 받았었고, 지지를 받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떨어졌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얘가 올라와도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척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지하다 교차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저기서 굉장히 큰 자리였었죠. 여기 3,8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그렸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작년에 저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보이고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여기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또 저항을 받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자리 온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극복을 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흐름을 타고 계속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목을 돌릴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밀린다면 이게 일중 지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추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것보단. 그래서 이 자리는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밀리면 1250원부터 여기 1250원부터 1000원대까지 이 자리는 이렇게 튼튼한 1차적인 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1번이.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문제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죠. 이렇게 얘가 멈춰서 이렇게 돈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도 얘는 이 자리에서 가격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지하장을 이루는 형성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170원인데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강한 파동으로다 저점을 높이면서 시세를 한번 줬다가 이제 밀려서 눌림을 완성하고 나갈 단계인지, 그래서 여기가 1단계,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린다면 2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지하자, 그리고 지지하자. 이렇게. 좀 폭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좀 밀린다면 여기 1000원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줄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넓어요. 범위가 좁은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지는 저항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빨간 선 안쪽으로. 그리고 작은 파동은 지금 이걸 타고 내려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채널 흐름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올라오는 지지대가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크게 교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이제 멈추고 여기 어딘가가 이 일대에서 멈추고 얘가 이렇게 돌아만 가준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1차적인 저항값이 2,000원대 초반, 2,000원대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또 이렇게 저항이 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173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저항도 위쪽에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지지가 있는 전형적인 저항과 지지가 끼어 있는 수렴 구간으로 들어간 게 맞겠죠. 그러면 네오리지는 이게 향후 주가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계속 이어서서 하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하바로 빠질지 1000원까지 부는 되면서 매우 중요한 위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적인 그 위치와 흐름을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 주가가, 즉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이 주가의 흐름이, 그리고 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실적과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네오리진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그리고 벤처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코스닥 IT 종합 소프트웨어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이. 시가총액이 그 전일 시가총액이 917억. 그러니까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도 1000억이 안 되는 조금 낮은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이 회사가 실적은 좀 내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네오리진 현재 2,735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무장부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작년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38억, 18억, 24억, 그 다음에 41억 이렇게 분기 실적이 뭐 그냥 조금 들쑥날쑥해요. 크지도 않고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다지 좋은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보통 ROE가 15, 0.015 정도 이상을 유지가 돼야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볼 때 재무적 분석을 보게 되면 그다지 퀘스천이 찍히는 모양새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분기 실적을 봤을 때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이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최근에 이건 올랐죠. 이렇게 여기서는 좀 오르다 들쑥하다가 이게 좀 오르긴 했어도 뭔가 좀 불안하죠. 매출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영업이익이 또 당길수록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00억을 넘어가는 90억에서 100억 언저리가 매출액 구조가 최근 4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액 구조가 높은 편도 아니고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보시면 알짜 장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ROE도 여기는 뭐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하여튼간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그다지 주가가 이게 눌림이라기보다도 이 흐름이 잘못하면 그냥 이어지면서 그냥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같이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오리진 여신전쟁 1매출 신기록 달성을 했다. 그게 6월 달에 나온 거죠. 이제 뭐 하루 이틀 매출이 6,7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출 구조가. 자, 요거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게임으로 게임 중독 치료를 한다. 디지털 트리저 개발 추진하고 있다. 게임으로 게임을 중독을 치료한다. 아침에 술 깨려고 해장술을 먹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CB 50억 납입, 그 다음 게임 사업 100억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서는 출시 임박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빗셈 자회사 유치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월 달이죠. 근데 요즘에 그다지 비트코인하고 코인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가상화폐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초반기에는 그 가상화폐가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주들이 많이 힘을 실었는데 조금 이 부분도 퀘스천이 조금 찍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오리젠 주가가 운영자금 발휘 전환 자체를 발행했다라는 게 5월 달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보유금 50%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안 관련 요품 베이스 SA는 좀 있고 있고, 네오리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닉글로리 네오리즘을 사후 변경했다고. 아까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5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거 있고요. 보안 관련, 그 다음에 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까지 보면 이 흐름이 일단은 현재 흐름이 내려가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가 그다지 남는 장사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임을 보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만약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가 오랜 동안의 저항이고 지지해서 이게 이쪽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의심이 보여요. 그러면 돌아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월달 2, 4분기하고 3, 4분기 좀 나오는 거 보고 얘가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아니면 얘가 최대 마지막 선이 1,300원쯤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접근해보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지금 구역에 들어온 건 맞지만 조금 이게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걸리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다지 확 와닿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내 오리진은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황 대표 생각은 이 부분이 넘어가서요. 여기 확인하고 넘어가서 어떤 모멘텀 뉴스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300원 이 금방 이 흐름을 깨면 안 되겠죠. 이 흐름은.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여기를 깨게 되면 올라와도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740원 움직이잖아요. 예, 최소한 1,300원대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예, 흐름을 돌렸던 자리 여기 2,500원 보이죠? 여기서 깨기 시작했잖아요. 이 흐름을. 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흐름이 깨진 게 2,500원이니까 올라오면 2,500원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1,740원인데 자, 여기가 1,300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1,300원. 네, 그럼 이런 기준을 이런 가격대 기준을 보는 것은 왜 그러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가 느낌으로 얼마 빠졌다, 얼마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가시화되어 있는 차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1,300원, 그 다음에 2,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보자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봉이고, 그 다음에 월봉이고, 그 다음에 일봉이 있죠. 자, 요런 부분을 한번 제가 줄을 쳐본다면, 요렇게, 여기 두툼하게 지지하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1,100원에서부터 1,695원이니까 1,700원 사이가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보자고 했던 자리는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1,300원, 1,200원, 1,300원 있죠. 이렇게 뭐 비슷하죠. 이 가격대가. 아무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인 것 같아요. 지금 노란 선이고. 이 노란 선을 지금 그 작년 9월서부터 계속 안 좋게 내려오잖아요. 결국 이 흐름을 내려오던 흐름을 어딘가에서 하여튼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저 흐름을 바꾸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노란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적인 거죠. 월주일을 동시에. 네, 그래서 내려오기만 하는 주가 흐름이 작년 9월부터 내려오는 주가 흐름이 바꿔주면. 근데 이 자리가 분명히 지지와 저항점이라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맞죠. 저것만 봐도. 그래서 이렇게 살짝은 꺾어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죠. 이 근처에서. 이게 이제 마지노선으로 봐준다면 최소한 1,300원, 1,200원대까지 고라인까지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노란 박스가 이 자리가 가격 지지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쳐져서 깨진다 그러면 저항값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하고요. 이 네오리진은 이제 눌림을 주고 이제 올라간다면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죠. 이때. 워낙 이제 이런 걸 물으실 때는 이렇게 많이 물으셔요. 어떤 개념으로 물으시냐면 오랜 경험 동안에 제가 보면 이 4,000원이었잖아요. 4,000원이었잖아요. 근데 4,000원이 지금 1,73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많이 빠졌는데 반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느낌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보면 많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간격은 즉 파동의 간격은 얼만큼 빠졌느냐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요 노란 부분 아니 요거 빨간 부분 여기 지지대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700원에서부터 1,300원, 1,200원까지 이어지면서 얘가 내려오던 그림이 바꿔줄 때, 즉 이건 이제 황 대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 의미는 여기서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의미는 여기서도 있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즉 저항값이 지지로 바뀐 자리가 이번에도 지지가 유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시작할 수 있으니 이런 점 감안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우상향으로 꺾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더 좋은 모멘텀이 있는지를 그걸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준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기준 없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던져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 오리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까 이름이 바뀌었죠. 코니클로리라는 회사가 내 오리진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의 지지하장을 형성했던 이 라인, 즉 1,700원에서 1,300원, 1,200원 사이의 가격대 좀 넓죠, 범위가. 넓은 부분에서 이제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그걸 올려놓고 눌림이 돼서 바로 다시 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실적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을 줄여서 할 것 같아요. 뭐 무게를 실어서 하거나 반등에 대한 기대가 너무 팽배하면 곤란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안 간다 간다 에이 상대표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적 구조나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다지 강력해지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대역전이 일어난다면 여기를 뚫고 그죠? 3천을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고가 돌파하면서 열려있는 공간 되게 넓어요. 보다시피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죠. 그래서 내 오리진 1,300원, 1,200원대 기준 그리고 1,700원 이 근방에서부터 우상향으로 틀어지면 좀 관심을 가지되 비중은 많이 실지 않는다. 그리고 뉴스나 공시를 예의주시하면서 분기 실적 정도는 체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